전 주변에 농담식으로 1조를 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죠. 어제는 구독자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멀리서 찾아오셨는데요. 미리 통화를 하면서부터 내가 크게 도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께서 사업 관계로 싱숭생숭 하셨나봐요. 그래, 이참에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으니까 바람이라도 세게 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찾아오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녀가신 이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미리 영상을 올리겠다고 양해는 구해놨고요. 못다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혹시나 언짢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편의점을 10년 넘게 하셨고 매출도 꽤 높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올 초에 장사를 접으시고 브랜드 편의점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습니다. 막상 넘기고 나니 마땅히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다시 편의점을 인수하려는 상황이셨고요. 수익도 꽤 괜찮았는데 어차피 다시 할 것 같으면 왜 접으셨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장님께서는 왜 장사를 접으셨을까요? 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이 없었다. 목표를 이룬 다음, 돈벌이가 제법 된 다음, 매장도 순조롭게 돌아가고 일도 많이 익숙해졌고,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장님 말대로는 오픈하고 2년 뒤부터 돈이 모이는 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개인 편의점으로 하루 매출 250만원을 찍으셨다는데요. 어림잡아도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은 가져가셨을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시고 난 다음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지루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위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월 500이 목표일 수 있고 1억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떠나서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벌면 뭘 하실 겁니까? 목표는 계속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일명 현타가 온다는 거죠. 권태기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때 오게 되고 현타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붙게 됩니다. 다녀가신 사장님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계획이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감히 주제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장을 넘길 당시만 해도 해방감에 무척 기쁘셨을 겁니다. 권리금도 크게 받으셨으니 말이죠. 다만 권리금으로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익숙한 편의점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이 편의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터라 권리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넘기게 되신 거죠. 안타깝지만 전에 운영하셨던 그런 고매출의 점포는 몇천만 원은 더 얹어주셔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팔려고 할 땐 싸게 팔게 되고 막상 내가 사려고 할 때면 매물도 잘 없고 그나마 가끔씩 시중에 나오는 매물들은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사장님께서 계획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조금 맞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 매장으로 구독자분들께서 다녀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점은 장사를 1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은 그저 말벗 외에는 제가 딱히 도움드릴 게 없습니다. 또 저보다 훨씬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해드릴 말씀이 없죠. 그래도 저를 핑계로 바람 한번 쐬시라고 방문하시는 데에 크게 거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가신 사장님은 그렇게 힘이 없고 자포자기하진 않으셨어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가셨습니다. 다만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되니까 겸사겸사 다녀가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왜 편의점을 해야 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일종의 당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치게 됩니다. 또 1차적인 목표뿐만 아니고 2단계, 3단계 계획도 세워져야 합니다. 전 주변에 농담식으로 1조를 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죠. 하지만 저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1조를 벌기 위해서 우선 100억을 벌 것이고 100억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벌 겁니다.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벌 겁니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뒤에 건어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건어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건어물 홍보 영상 올린 후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링크를 걸어드리고 영상 말미에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돌아와서 이 1조 이야기가 허무맹랑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세뇌시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단지 제 자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실 겁니다. 간혹 컨디션이라도 안 좋은 날에는 무척 괴롭기까지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가신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돈의 액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목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난 10억을 벌면 세계 여행을 다닐 거야. 난 70살까지 50억을 벌어서 내 이름을 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살게 할 거야. 더 젊은 분들은 난 50살까지 100억을 모아서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통닭집 100개를 차릴 거야. 그러기 위해선 오늘 10,000원을 아껴야 되고 저처럼 저매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고 고매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000,000원을 번다고 해도 그 다음 목표가 없으면 권태기가 찾아오고 현타가 옵니다. 어제 그 사장님이 다녀가신 뒤에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게 됐으니까요. 나를 채찍질할 이유를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일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면 이 식상한 구멍가게가, 이 조그만 동네 슈퍼가 1조를 벌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부터 시작했듯이요. 이상 캠페인이었습니다.